칼 융은 단 두 가지를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사람의 진짜 성격을 볼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말도 아니고 업적도 아니며 사람들이 지켜볼 때의 행동조차 아니다. 융은 가면 아래에 숨겨진 진짜 모습을 드러내는 두 가지 특정한 심리적 단서가 있다는 것을 알아냈다.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것을 자각하지 못한 채 스스로 그 비밀을 드러낸다. 이런 장면을 떠올려보라. 당신이 잘 안다고 생각했던 동료나 친구 혹은 연인과 마주 앉아 있다. 그들은 진실해 보이고 신뢰할 만하며 잘 정리된 사람처럼 보이지만 어딘가 어색한 느낌이 든다. 정확히 짚어 말할 수는 없지만 직감은 표면 아래에 더 많은 것이 있다고 말해준다. 융은 우리가 진짜 자아를 숨기기 위해 쓰는 가면을 페르소나라고 부르며 수십 년을 연구했다. 그러나 그는 아무리 정교하게 이미지를 구축하더라도 이 두 가지 심리적 신호는 언제나 새어나온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게 되면 당신은 다시는 거짓된 페르소나에 속지 않게 될 것이다. 이것은 복잡한 심리 테스트가 아니다. 인간 본성의 가장 깊은 진실을 드러내는 단순한 관찰이다. 이 여정의 끝에 이르면 당신은 타인을 열린 책처럼 읽을 수 있을 뿐 아니라 스스로에 대해서도 상상하지 못했던 방식으로 이해하게 될 것이다. 하지만 융의 발견이 불편하게 느껴지는 이유가 있다. 이 두 가지 단서는 타인의 성격만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숨겨진 본성까지 마주하게 만든다. 융은 이렇게 썼다. 가장 두려운 일은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것이다. 그리고 이 두 개의 심리적 창은 당신이 회피해왔던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으로 성격을 판단할 수 있다고 믿으며 살아간다. 자신감, 친절함, 성공, 카리스마 같은 것들을 본다. 그러나 융은 이것들이 모두 내가 말하는 연기층, 즉 세상에 보여주기 위해 정교하게 구성된 이미지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했다. 진짜 사람은 그 연기 아래에 존재한다. 그리고 융은 누군가가 이미지 관리를 아무리 능숙하게 해도 두 가지 특정한 심리 패턴은 언제나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을 드러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 패턴들은 의식적인 통제 밖에서 작동하기 때문에 매우 신뢰할 수 있다. 융은 이렇게 썼다. 생각하는 것은 어렵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판단한다. 그러나 겉모습에 근거한 판단은 거의 항상 틀린다. 진정한 성격 평가는 사람들이 흉내내거나 조작할 수 없는 무의식적 패턴을 더 깊이 들여다보는 것을 요구한다. 융이 발견한 것은 성격이 사람들이 보여주기로 선택한 것에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숨길 수 없이 드러나는 것에서 나타난다는 점이었다. 이 두 가지 심리적 서명은 누군가의 경계가 풀리거나 가면이 벗겨지거나 어떤 형태로든 압박을 받을 때마다 나타난다. 융의 첫 번째 성격 단서는 내가 그림자 매핑이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누군가가 누구를 가장 가혹하게 판단하는지를 관찰함으로써 그 사람의 진짜 본성을 알아내는 것이다. 융은 이렇게 썼다. 무의식을 의식화하지 않으면 그것이 당신의 삶을 지배하고 당신은 그것을 운명이라고 부를 것이다. 이러한 무의식적 지배는 타인에 대한 판단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난다. 누군가가 다른 사람을 유난히 강하게 비판할 때 그것은 단순한 관찰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이 부정하고 억압한 특성을 그 대상에게 투사하고 있는 것이다. 융은 우리가 타인에게서 가장 혐오하는 것이 종종 우리 자신 안에 가장 깊이 묻혀있는 것이라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는 이를 투사라고 불렀다. 즉, 자신이 거부한 자질을 무의식적으로 다른 사람에게서 보는 과정이다. 감정 반응이 강할수록 그 사람의 그림자에 더 가까이 다가가고 있다는 뜻이다. 이 작동 방식을 보여주겠다. 성공한 건축가 데이비드를 만나보자. 그는 자신의 청렴함을 자랑스럽게 여긴다. 매번 사무실 회의에서 데이비드는 동료 마커스를 가짜 같고 조종적이라고 불평한다. 고객들과 잘 어울리는 마커스의 매력을 이야기할 때 데이비드의 목소리는 날카로워지고 마커스가 칭찬을 받을 때 그의 턱은 굳어진다. 하지만 융이라면 이렇게 볼 것이다. 데이비드의 강렬한 반응은 마커스에 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데이비드가 거부해온 자기 자신의 한 부분에 대한 것이다. 그는 사실 더 매력적이고 사회적으로 능숙해지고 싶어한다. 그러나 그것이 자신을 가짜로 만들 것이라 믿기 때문에 그 욕망을 묻어두었다. 융은 이렇게 썼다.
우리는 받아들이기 전까지는 아무것도 바꿀 수 없다. 비난은 해방시키지 않는다. 그것은 억압한다. 데이비드가 마커스를 비난하는 것은 사실 자기 억압이다. 그는 자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자신의 한 부분을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그림자 매핑이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 이유다. 누군가가 타인을 가혹하게 판단할 때마다 그들은 항상 자신의 내적 갈등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그들이 가장 비판하는 특성은 종종 무의식 속으로 밀어넣은 것들이다. 만약 당신이 누군가를 판단하다가 그것이 결국 자신에 대한 이야기임을 깨달은 적이 있다면 나는 내 판단 속에서 내 그림자를 본다 라고 말해보라. 하지만 그림자 투사는 항상 부정적인 형태로만 나타나지 않는다. 융은 우리가 감히 인정하지 못하는 긍정적인 자질 또한 투사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누군가를 계속해서 받들며 저 사람은 정말 재능이 있어, 정말 자신감이 넘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종종 그들이 스스로에게서 인정하지 않는 능력을 투사하고 있는 것이다. 핵심은 감정의 강도를 보는 것이다. 어떤 사람에 대한 반응이 부정적이든 긍정적이든 과도하다면 당신은 그 사람의 그림자가 작동하는 순간을 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그들이 스스로에게서 거부한 것뿐 아니라 몰래 표현하고 싶어하는 것까지 드러낸다. 융의 두 번째 성격 단서는 내가 가면 유지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누군가가 정성껏 만든 이미지가 위협받을 때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융은 이렇게 썼다. 평생의 특권은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모습을 유지하는데 막대한 에너지를 쏟는다. 이 유지는 끊임없는 노력을 요구한다. 그리고 융은 누군가의 페르소나가 도전받을 때, 가면이 벗겨지거나 이미지가 의심받을 때 그 취약한 순간에 진짜 성격이 드러난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이를 알아보는 방법은 이렇다. 누군가가 예상치 못한 비판을 받거나 자신의 능력이 의심받거나 실수를 들켰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지켜보라. 방어적으로 변하는가? 공격으로 맞서는가? 책임을 회피하는가? 아니면 잠시 멈추고 성찰하며 진정성 있게 반응하는가? 사라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해보겠다. 사라는 차분한 전문성으로 유명한 마케팅 디렉터다. 그녀는 압박 속에서도 절대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로 커리어를 쌓아왔다. 하지만 중요한 고객 미팅 중 고객이 그녀 팀의 전략을 비판하며 사라의 판단을 의심했다. 그 순간 사라의 페르소나는 금이 갔다. 목소리는 날카로워지고 자세는 경직되었으며 고객의 말을 끊고 책임을 팀에 전가했으며 고객의 과거 결정에 대한 미묘한 비아냥을 던졌다. 차분한 전문가의 모습은 사라지고 방어적이고 불안하며 자신의 이미지를 지키기 위해 팀을 희생할 수 있는 사람이 드러났다. 융이라면 이 한순간이 수년간의 직업적 상호작용보다 사라의 진짜 성격을 더 잘 보여준다고 말했을 것이다. 압박 속에서 정성껏 유지해온 이미지가 위협받자 그녀의 진짜 패턴이 나타난 것이다. 융은 이렇게 썼다. 모든 정신질환의 기초는 정당한 고통을 경험하려 하지 않는 데 있다. 사라는 비판받는 불편함을 경험하려 하지 않았고 그로 인해 그녀의 성격을 드러내는 방어 패턴으로 밀려났다. 여기서 이것이 성격 평가에 얼마나 강력한지 알 수 있다. 이러한 페르소나 붕괴는 큰 위기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일상적인 상호작용 속의 작은 순간들에서도 발생한다. 휴대폰 배터리가 나가서 소셜미디어를 확인할 수 없을 때, 예상보다 오래 기다려야 할 때, 누군가가 자신의 농담에 웃어주지 않을 때 말이다. 미세한 표정, 톤의 변화, 몸짓의 변화를 관찰하라. 가면이 살짝 미끄러지는 이 작은 순간들이 몇 시간의 가벼운 대화보다 훨씬 많은 것을 말해준다. 융은 진짜 성격이란 준비된 상태에서 보여주는 모습이 아니라 준비되지 않았고 경계가 풀렸으며 압박을 받을 때 드러나는 것임을 이해했다. 융이 개성화된 사람이라고 불렀을 만큼 통합된 사람들은 페르소나와 진짜 반응 사이에 일관성을 보인다. 그들의 공적 이미지와 사적 반응이 일치하는 이유는 자기 자신을 완전히 받아들이는 작업을 해왔기 때문이다. 이제 융의 두 가지 성격 단서를 이해했으니 왜 그것들이 심리학적으로 그렇게 신뢰할 수 있는지 살펴보자. 융은 자신의 경력 전반에 걸쳐 그가 정신의 구조라고 부른 것을 연구했다. 즉, 자아를 보호하면서 현실을 탐색하기 위해
마음이 어떻게 스스로를 조직하는지를 연구했다. 융은 이렇게 썼다.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 일어난다면 둘 다 변화한다. 그러나 변화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는 각 인격의 화학적 구성, 즉 사회적 연기 아래에 있는 진짜 성격을 이해해야 한다. 그림자 투사가 성격을 그렇게 정확하게 드러내는 이유는 거부된 내용에 관한 한 우리의 무의식이 자기와 타인을 구분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데이비드가 마커스를 가식적이라고 비난할 때 그의 무의식은 사실 진정성 대 사회적 연기 사이에서 자신이 맺고 있는 관계를 처리하려는 것이다. 융은 무의식이 내가 투사 매핑이라 부르는 방식을 통해 작동한다는 것을 발견했다. 즉, 내적 갈등을 외부 인물에게 투사해 그것을 보이고 다룰 수 있게 만든다. 누군가의 판단이 강렬할수록 그 판단은 그 특성과 관련된 그 사람의 내적 투쟁이 얼마나 강한지를 그대로 반영한다. 이것이 바로 어떤 영역에서 진정으로 안정된 사람들은 같은 영역의 약점에 대해 타인을 가혹하게 판단하지 않는 이유다. 진짜로 자신감 있는 사람은 타인의 불안감을 비난하는데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는다. 진정으로 성공한 사람은 타인의 야망에 위협을 느끼지 않는다. 융은 고독은 곁에 사람이 없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전달할 수 없을 때 생긴다고 썼다. 누군가가 지속적으로 타인을 판단한다면 그것은 그가 거부된 자기 부분과 단절되어 있다는 내적 고독을 드러내는 것이다. 두 번째 드러남인 페르소나 붕괴는 거짓된 이미지를 유지하는데 막대한 심리적 에너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작동한다. 융은 이를 자아유지라고 불렀고 이 체계가 스트레스 아래에서 취약해진다는 것을 이해했다. 누군가의 페르소나가 위협받으면 원초적 방어 기제가 활성화된다. 이 방어들은 그 사람의 핵심 심리 패턴을 드러낸다. 공격하는가? 그렇다면 근저의 공격성을 의미한다. 회피하는가? 그렇다면 회피 패턴을 보여준다. 책임을 전가하는가? 그렇다면 불성실한 경향을 드러낸다. 아니면 통합하는가? 그렇다면 심리적 성숙을 보여준다. 융은 정념의 지옥을 통과하지 않은 사람은 그것을 결코 극복하지 못한다고 썼다. 비판이나 도전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그들이 어려운 감정을 통합했는지 아니면 여전히 그것에 지배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 압박 속에서 누군가의 진짜 성격이 드러나는 것을 본 적이 있다면 댓글을 남겨라. 스트레스는 진실을 드러낸다. 이러한 패턴이 매우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것들이 의식 아래에서 작동하기 때문이다. 사람은 준비되어 있을 때 말과 표정을 통제하고 반응을 신중히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심리적 방어가 활성화되면 진짜 패턴이 드러난다. 융은 성격 평가가 거짓말을 잡아내거나 결함을 폭로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고 이해했다. 그것은 한 사람 전체, 즉 그들의 투쟁, 방어, 성장 영역, 그리고 진정한 강점을 보는 것이다. 이러한 이해는 피상적 상호작용이 아닌 진정한 연결을 가능하게 한다. 융의 두 가지 주요 드러남을 넘어 이를 결합했을 때 나타나는 세 번째 패턴이 있다. 내가 통합 테스트라고 부르는 것이다. 이는 자신의 그림자 물질이 되비춰질 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는지를 관찰하는 것이다. 이것은 누군가가 성장할 수 있는지 아니면 무의식적 패턴에 갇혀 있는지를 보여주기 때문에 궁극적인 성격 평가다. 융은 사람은 빛의 형상을 상상함으로써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얻는다고 썼다. 통합 테스트는 이렇게 작동한다. 누군가가 자신의 그림자를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을 알아차리면 비난이 아니라 호기심으로 그것을 부드럽게 되돌려준다. 예를 들어 사람들이 잘난 체 하는 걸 보면 많이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혹시 당신도 잘난 체 하고 싶었지만 억눌렀던 적이 있나요? 라고 말해본다. 그 다음에 일어나는 일을 지켜본다. 이 순간은 몇 달의 관찰보다 더 많은 것을 드러내는데 그 이유는 그 사람이 자신의 무의식적 물질과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지를 시험하기 때문이다. 이를 두 가지 다른 반응을 통해 보여주자. 마커스를 가식적이라고 판단하는 데이비드를 기억하라. 그에게 사회적 기술이 더 좋았으면 좋겠다고 느낀 적이 있느냐고 물었을 때 그는 두 가지 중 하나로 반응할 수 있다. 첫 번째는 방어적 패턴이다. 내가 마커스처럼 가식적이라는 말이야. 말도 안 돼. 나는 진짜야. 그와는 달라. 난 앞서기 위해 사람들을 조종할 필요가 없어. 이 반응은
데이비드가 자신의 그림자에 대해 깊이 방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의 성격은 경직되어 있고 자신의 복합성을 인정하지 못하는 만큼 성장 가능성도 제한되어 있다. 두 번째는 통합적 패턴이다. 사실 가끔은 사람들과 더 잘 어울렸으면 좋겠다고 생각해. 그의 사회적 기술을 부러워하기도 해. 비록 그의 방식이 불편하긴 하지만 어쩌면 내가 갖고 싶었던 무언가를 질투하는 걸지도 몰라. 이 반응은 데이비드가 불편함과 자기 인식을 동시에 품을 수 있음을 보여준다. 융은 가장 격렬한 갈등은 극복되고 나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안정과 평온을 남긴다고 썼다. 자신의 그림자에 대한 피드백을 통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이런 특성을 보인다. 그들은 자기 인식을 통해 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진다. 통합 테스트는 융이 구분한 3가지 성격 유형을 드러낸다. 무의식적 유형은 자신의 투사를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그것이 지적되면 방어적으로 변한다. 이들은 자기 성찰이 부족하고 타인의 반응에 자주 놀란다. 인식하지만 방어적인 유형은 투사를 지적으로는 이해하지만 감정적으로 통합하지 못한다. 내가 사람들을 판단한다는 건 알아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왜 그런지나 그것이 자신에 대해 무엇을 말해주는지는 탐구하지 못한다. 통합된 유형은 자신의 투사를 호기심으로 관찰하고 그로부터 배우며 그것을 자신의 성장 영역에 대한 정보로 사용한다. 융은 이런 사람들을 완벽한 존재가 아니라 자신의 심리적 패턴에 깨어있는 의식적인 인간이라고 불렀다. 자신의 판단을 자기 자신에 대한 정보로 보는 법을 배웠다면 나의 투사는 나의 스승이 되었다고 댓글을 남겨라. 이러한 통합 능력은 갈등, 성장, 비판, 친밀감을 어떻게 다룰지를 예측한다. 자신의 그림자 물질을 통합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외부 상황을 탓하며 같은 패턴을 끝없이 반복한다. 그러나 자신의 투사를 의식적으로 다룰 수 있는 사람들은 융이 말한 개성화된 존재, 즉 진정성 있고 자기 인식이 있으며 타인과 진정한 연결을 맺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이제 융의 성격 평가 틀을 이해했으니 이를 현실 세계에서 어떻게 적용할지 살펴보자. 하지만 먼저 중요한 경고가 있다. 융은 사랑이 지배하는 곳에는 권력 의지가 없고 권력 의지가 지배하는 곳에는 사랑이 없다고 썼다. 이 통찰은 조종하거나 통제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해하고 연결하기 위해 사용하라. 성격 평가는 지배가 아니라 연민을 섬겨야 한다. 그림자 매핑을 다양한 맥락에 적용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연애 관계에서는 파트너가 전 연인, 동료, 혹은 싫어하는 사람들에 대해 어떻게 말하는지 들어보라. 그들이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괴로워하는가? 이는 건강한 자기 주장과 관련된 그들 자신의 갈등을 드러낼 수 있다. 의존적인 사람들을 비판하는가? 그렇다면 그들은 연결에 대한 자신의 욕구를 부정하고 있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이 정보를 공격이 아니라 이해와 지지를 위해 사용하라. 파트너가 투사하고 있음을 알아차렸다면 그 사람의 의존성이 당신을 많이 힘들게 하는 것 같네요. 혹시 당신도 자신의 필요를 표현하지 못한다고 느낀 적이 있나요? 라고 말해볼 수 있다. 이는 더 깊은 친밀감을 위한 공간을 만든다. 직장 환경에서는 동료들이 피드백, 비판, 혹은 자신의 아이디어에 대한 도전을 어떻게 다루는지 관찰하라. 방어적으로 변하는가? 책임을 전가하는가? 전달자를 공격하는가? 아니면 멈춰서 생각하고 신중하게 응답하는가? 이는 압박 속에서의 성장 능력, 협업 능력, 리더십을 드러낸다. 융은 한 사람에게 맞는 신발이 다른 사람에게는 발을 아프게 한다. 모든 경우에 맞는 삶의 처방은 없다고 썼다. 누군가의 성격 패턴을 이해하면 그들의 심리 구조에 맞는 방식으로 소통할 수 있다. 양육에서는 이러한 통찰이 매우 중요하다. 10대 자녀가 친구들이 가식적이거나 관심을 끌려고 한다고 불평할 때 그것이 진정성과 사회적 소속감에 대한 그들 자신의 성결을 어떻게 드러내는지 탐색하도록 도와주라. 이는 판단이 아니라 자기 인식을 키운다. 그러나 기억하라. 성격 평가는 양방향 거울이다. 융은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이 알지 못하지만 알아야 할 무언가를 알고 있다고 썼다. 그들에게서 배워라. 당신이 내리는 모든 판단, 타인의 행동에 대한 모든 반응은 당신 자신의 심리적 패턴에 대해 무언가를 드러낸다. 다음 주를 위한 실천 과제가 있다. 그림자 일지를 써보라. 누군가가 당신을 짜증나게 할 때
그 사람의 무엇이 당신을 불편하게 하는지 정확히 적어라. 그리고 스스로에게 물어라. 이 특성은 내 안에 어디에 존재할까? 나는 이 자질에 무엇을 두려워하는가? 발견한 것에 대해 자신을 비난하지 말라. 융은 자기 자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모든 도덕적 문제의 본질이며 삶에 대한 전체적 관점의 정수다 라고 썼다. 자기 수용은 자기 방종이 아니다. 그것은 심리적 건강의 기초다. 또한 자신에게 통합 테스트를 적용해보라. 누군가의 피드백이 방어심을 자극할 때 반응하기 전에 잠시 멈춰라. 스스로에게 이렇게 물어보라. 이 안에 진실이 있다면 어떨까? 나는 나 자신에 대해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융은 성격 발달이 완벽해지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의식화되는 데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목표는 당신의 그림자를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무의식적으로 지배당하기보다 그것과 의식적으로 함께 일하는 것이다. 당신의 반응을 자신에 대한 정보로 보기 시작할 준비가 되었다면 댓글을 남겨라. 나는 의식적인 자기 발견을 선택한다. 더 깊이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성격 평가, 그 자체의 그림자 측면을 다루어야 한다. 융은 이렇게 썼다. 건강한 사람은 타인을 고문하지 않는다. 대체로 고문당한 사람들이 고문자가 된다. 성격을 읽는 능력은 잘못 사용될 경우 그 자체로 심리적 고문의 한 형태가 될 수 있다. 나는 사람들이 융의 통찰을 이용해 내가 그림자 사냥꾼이라고 부르는 존재가 되는 것을 보아왔다. 즉, 이해하기보다는 심리 지식을 사용해 타인의 취약성을 공격하는 사람들이다. 이는 융의 작업을 완전히 왜곡한 것이다. 융은 이 위험에 대해 경고했다.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라면 아무리 터무니없는 일이라도 한다. 때로 사람들은 자신을 들여다보는 것을 피하기 위해 타인을 분석하는 데 집착하게 된다. 다음은 당신이 성격 평가를 잘못 사용하고 있다는 경고 신호들이다. 누군가를 파악해냈을 때 우월감을 느낀다. 이러한 우월감은 심리적 통찰을 이해를 쌓는 데가 아니라 자아를 부풀리는 데 사용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관찰을 이용해 타인을 조종한다. 누군가의 그림자 패턴이나 페르소나의 약점을 활용해 그들을 통제하고 있다면 당신은 융이 말한 심리적으로 유독한 사람이 된 것이다. 호기심보다 판단이 앞선다. 진정한 성격 평가는 연민을 늘려야지 비판을 늘려서는 안 된다. 더 판단적으로 변하고 있다면 그것은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하고 있는 것이다. 자신의 패턴을 살피는 것을 회피한다. 타인만 끊임없이 분석하고 같은 기준을 자신에게는 적용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심리학을 자기 인식을 피하기 위한 방어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융은 이렇게 썼다. 가장 큰 위험은 무의식에 갇혀 현실로 돌아오지 못하는 것이다. 때로 사람들은 심리 분석에 지나치게 매료되어 단순한 인간적 연결을 잃어버린다. 이러한 위험에 대한 해독제는 융이 말한 무의식에 대한 윤리적 관계이다. 이는 심리적 통찰을 권력, 통제, 우월감이 아니라 사랑, 이해, 성장에 봉사하도록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당신이 만나는 모든 사람은 당신이 알지 못하는 싸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라. 융은 이렇게 썼다. 빛을 알기 위해서는 먼저 어둠을 경험해야 한다. 그들의 그림자 투사와 페르소나, 방어는 종종 고통, 트라우마, 두려움에 대처하려는 시도다. 진정한 성격 평가는 당신을 더 오만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더 겸손하게 만들어야 한다. 누군가의 심리적 패턴을 명확히 볼 때 당신은 그들의 인간성, 투쟁, 방어, 제한된 도구로 복잡한 세계를 헤쳐나가려는 노력을 보고 있는 것이다. 융은 우리 모두가 상처 입은 치유자이며 모두 그림자 물질을 지니고 있고 모두 취약한 핵심을 보호하기 위해 페르소나를 쓰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다. 목표는 타인의 가면을 벗기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연결을 위한 안전을 만드는 것이다. 이 통찰을 벽이 아니라 다리를 놓는 데 사용하라. 성격에 대한 이해가 비난이 아니라 연민으로 이어지게 하라. 융의 성격 평가 틀에서 가장 심오한 측면은 내가 거울 효과라고 부르는 것이다. 즉, 당신이 분석하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정신의 측면을 당신에게 되비추고 있다는 것을 깨닫는 불가피한 순간이다. 융은 이렇게 썼다. 당신의 시야는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볼 수 있을 때에만 맑아진다. 밖을 보는 사람은 꿈을 꾸고 안을 보는 사람은 깨어난다. 타인의 성격을 읽는 궁극적인 목적은 자기 자신에게 깨어나는 것이다. 이 거울 효과는
여러 수준에서 작동한다. 첫째, 당신의 가장 강한 반응을 유발하는 사람들은 항상 당신 자신의 그림자 물질을 보여준다. 오만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불편함을 느낀다면 자신이 자신감과 겸손을 어떻게 다루고 있는지 살펴보라. 의존적인 사람들이 당신을 지치게 한다면 자신의 욕구와 그것을 표현하는 방식을 탐색하라. 둘째, 타인에게서 가장 존경하는 성격 특성은 종종 당신 자신의 미발현된 잠재력을 나타낸다. 융은 이를 긍정적 투사라고 불렀는데 자신의 살아보지 않은 가능성을 타인에게 투사하는 것이다. 누군가를 매우 창의적이거나 자신감 넘친다는 이유로 우러러본다면 그것은 당신 안에 있지만 아직 받아들이지 않은 자질을 투사하고 있는 것일 수 있다. 셋째, 타인에게서 인식하는 패턴은 무엇을 봐야 하는지 알게 되면 자신 안에서도 보이기 시작한다. 타인의 페르소나 붕괴를 알아차리는데 능숙해지면 자신의 것도 알아차리게 된다. 타인의 그림자 투사를 볼 수 있다면 실시간으로 자신의 것도 포착하게 된다. 이 거울 효과는 자기 인식의 피드백 루프를 만든다. 모든 사람은 스승이 되고 모든 상호작용은 교실이 되며 모든 판단은 자기 발견으로 향하는 문이 된다. 이것이 나 자신의 이해에서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공유하고 싶다. 나는 한때 끊임없이 인정받으려는 욕구를 보이는 사람과 함께 일했는데 그것이 나를 극도로 짜증나게 했다. 나는 그들을 불안하고 관심을 갈구하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다. 그러나 융의 틀은 왜 그들의 행동이 나를 그렇게 강하게 자극했는지를 살펴보도록 강요했다. 불편한 진실은 내가 인정하지 않고 있던 나 자신의 인정 욕구가 있었다는 점이었다. 나는 그들의 노골적인 방식과는 다르다고 스스로를 설득하며 더 미묘한 방식으로 승인받고자 했다. 나의 판단은 사실 자기 거부였다. 나는 내 안에서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을 그들 안에서 비판하고 있었던 것이다. 융은 이렇게 썼다. 우리는 우리에게 일어난 것이 아니다. 우리는 우리가 되고자 하는 것이다. 거울 효과는 우리가 무엇이었는지뿐 아니라 무엇이 될 수 있는지도 보여준다. 타인에게서 알아볼 수 있는 모든 성격 특성은 당신 안에도 잠재력으로 존재한다. 이것이 모두가 모든 특성을 개발한다는 뜻은 아니다. 융은 개인차와 고유한 심리 유형을 믿었다. 그러나 이는 타인의 심리 패턴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 자신의 미탐험 영역을 포함한 인간 가능성의 지도를 제공한다는 뜻이다. 거울 효과는 또한 어떤 사람들이 처음 만났음에도 익숙하게 느껴지는 이유를 설명해준다. 융은 이를 원형적 인식이라 불렀는데 자신의 심리 구조와 공명하는 보편적 인간 패턴을 알아보는 것이다. 융의 성격 평가 틀에 숙련될수록 당신은 그가 의식적인 개인이라 부른 존재를 체현하게 된다. 즉, 판단 없이 명확히 보고 조종 없이 깊이 이해하며 자신을 잃지 않고 진정성 있게 연결되는 사람이다. 융은 이렇게 썼다. 개성은 집단, 제도, 인종, 국가의 일원이 되는 것과 반대된다. 의식적인 개인은 집단적 패턴에 순응하기보다 독립적으로 사고하고 진실하게 느끼며 진정으로 관계한다. 이러한 의식에는 몇 가지 두드러진 특징이 있다. 당신은 타인의 그림자 투사를 우월감이 아니라 연민으로 본다. 그들의 판단이 도덕적 실패가 아니라 그들의 투쟁을 드러낸다는 것을 이해한다. 이는 투사 자체에 반응하기보다 그 아래에 있는 고통에 응답하게 해준다. 당신은 페르소나 붕괴를 개인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는다. 누군가가 압박 속에서 방어적이 되거나 공격할 때 당신은 그것을 그들의 진짜 의도가 아니라 보호 기제로 인식한다. 이는 당신이 무의식적 드라마에 휘말리지 않게 한다. 당신은 역설을 견딜 수 있다. 융은 이렇게 썼다. 마음의 진자는 옳고 그름 사이가 아니라 의미와 무의미 사이를 오간다. 당신은 사람들이 동시에 친절하면서 잔인할 수 있고 강하면서 취약할 수 있으며 진정성 있으면서 방어적일 수 있다는 것을 이해한다. 당신은 성격에 대한 통찰을 거리를 만드는 데가 아니라 연결을 구축하는 데 사용한다. 누군가의 심리적 패턴을 분명히 볼수록 그들의 인간적 투쟁에 대한 공감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커진다. 가장 중요한 것은 당신이 동일한 연민 어린 분석을 자신에게도 적용한다는 점이다. 융은 이렇게 썼다. 인생의 전반부는 건강한 자아를 형성하는 데 바쳐지고 후반부는 그 안으로 들어가 그것을 내려놓는 데 바쳐진다.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 투사와 페르소나 방어를 비난이 아니라 정보로 본다.
이러한 의식은 당신이 세상을 살아가는 방식을 변화시킨다. 갈등은 이해의 기회가 되고 어려운 사람들은 스승이 되며 자신의 반응은 내적 지형에 대한 데이터가 된다. 그러나 융은 의식에는 대가가 따른다고 경고했다. 외로움은 곁에 사람이 없어서 오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중요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전달할 수 없을 때 온다. 심리적 패턴을 분명히 볼수록 아직 무의식적으로 작동하는 이들로부터 고립감을 느낄 수도 있다. 이 고독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개별화 과정의 일부이다. 당신은 무의식적인 소속감에서 의식적인 연결로 전환하고 있다. 공유된 판단, 집단적 페르소나, 상호 투사에 의존하던 기존의 관계 방식은 더 이상 당신을 만족시키지 않지만 더 깊은 연결은 가능해진다. 당신 자신과 타인의 심리적 복잡성을 모두 보고 받아들일 수 있을 때 이상화된 투사가 아닌 진정한 이해에 기반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융은 이렇게 썼다. 새로운 어떤 것은 지성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적 필연성에서 작동하는 놀이 본능에 의해 탄생한다. 의식적인 관계는 무겁기보다는 유희적이고 반복적이기보다는 창조적이며 각본화되기보다는 살아있다. 융의 성격 평가 틀을 이해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인간 본성을 분석하는 대가가 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당신 스스로 더 온전한 인간이 되는 것이다. 융은 또 이렇게 썼다. 인간의 과제는 무의식에서 위로 밀려 올라오는 내용들을 의식화하는 것이다. 타인에게서 그림자 투사와 페르소나 붕괴를 관찰하는 연습을 하다 보면 당신은 필연적으로 자신 안에 동일한 패턴을 인식하게 된다. 이러한 인식은 선택을 만들어낸다. 당신은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된다. 통합은 자신이 투사하고 있음을 알아차리고 페르소나 방어를 인식하며 자동 반응 대신 진정성 있는 응답을 선택하는 작은 순간들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루어진다. 융은 우리는 실제로 어떤 것도 치유하지 않는다. 우리는 그저 그것을 놓아줄 뿐이다 라고 썼다. 무의식적 패턴을 놓아주는 것은 당신의 진정한 성격이 드러나도록 허용한다. 이 과정은 결코 편안하지 않다. 융은 고통 없이 의식에 이르는 길은 없다고 경고했다. 자신의 심리적 패턴을 명확히 본다는 것은 그동안 회피해온 자신의 측면들과 마주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 불편함은 생산적인 고통이며 정체가 아닌 성장을 이끈다. 통합 과정은 예측 가능한 단계들을 따른다. 첫째, 당신은 자신의 패턴에는 눈먼 채 타인의 패턴을 인식한다. 다른 사람들의 투사는 모두 보이지만 자신의 것은 보지 못한다. 둘째, 자신의 패턴을 지적으로 인식하기 시작하지만 감정적으로는 여전히 그 안에 휘말린다. 지금 나는 투사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면서도 자신의 판단이 완전히 정당하다고 느낄 수 있다. 셋째, 실시간으로 자신을 포착하고 다른 반응을 선택하는 능력이 생긴다. 이는 자극과 반응 사이에 공간을 만들어 의식적인 선택을 가능하게 한다. 넷째, 타인의 무의식적 패턴의 무의식이 아니라 의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한다. 누군가가 당신에게 투사할 때 방어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그들의 투쟁을 보고 적절한 경계와 연민으로 응답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융이 초월 기능이라 부른 상태를 체현하게 된다. 이는 상반된 심리적 힘들을 창조적인 긴장 속에 유지하여 새로운 무언가가 나타나도록 하는 능력이다. 당신은 역설, 불확실성, 복잡성의 편안함을 느끼게 된다. 융은 이렇게 썼다. 좋은 삶과 나쁜 삶의 차이는 불길을 얼마나 잘 통과하느냐에 있다. 그 불길은 인간관계를 특징 짓는 필연적인 갈등, 투사, 페르소나, 붕괴이다. 이러한 경험을 의식적으로 통과하는 법을 배우면 그것들은 파괴적 힘에서 성장의 기회로 전환된다. 이 변화는 하룻밤 사이에 일어나지 않으며 결코 완성되지도 않는다. 의식은 목적지가 아니라 수행이다. 그러나 매 순간의 자각, 반응 대신 대응을 선택하는 매 선택, 가혹한 판단 대신 명확하게 보려는 모든 결정은 당신을 진정한 자기성에 더 가까이 데려간다. 융의 성격과 의식에 대한 통찰을 체현할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난다. 당신의 자각은 주변 모든 사람에게 파문처럼 퍼져나간다. 융은 두 인격의 만남은 두 화학물질의 접촉과 같다. 어떤 반응이 일어나면 둘 다 변형된다고 썼다. 당신이 무의식적 패턴에 참여하지 않고 타인의 투사에 미끼를 물지 않으며
페르소나 붕괴에 방어적으로 반응하지 않을 때 새로운 종류의 상호작용을 위한 공간이 생긴다. 사람들은 이를 명확히 설명하지 못하더라도 이 변화를 감지한다. 당신이 달라 보인다거나 더 차분해졌거나 더 진짜 같다고 말할지도 모른다. 그들이 느끼는 것은 타인의 무의식적 소재에 대한 당신의 반응성이 줄어들었다는 점이다. 당신은 더 이상 그들의 투사를 먹여 살리거나 방어를 강화하지 않는다. 이것이 내가 의식의 전염이라 부르는 현상을 만든다. 당신의 자각은 설교나 가르침이 아니라 체현을 통해 타인을 더 큰 자각으로 초대한다. 융은 당신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행동하는 것이다 라고 썼다. 당신의 진정한 존재감은 어떤 말보다도 크게 말한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변화를 거부할 것이다. 무의식적 드라마에 참여하지 않으려는 당신의 태도는 이러한 패턴에 의존하던 이들을 처음에는 좌절하게 만들 수 있다. 그들은 당신을 익숙한 역동으로 끌어들이기 위해 투사를 강화하거나 페르소나 방어를 더욱 격화시킬 수도 있다. 그러나 다른 이들은 빛을 향해 피어나는 꽃처럼 당신의 의식에 끌릴 것이다. 그들은 더 진정한 연결의 가능성을 감지하고 자신들의 방어 패턴을 느슨하게 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파급 효과는 개인적 관계를 넘어 가족, 직장, 공동체로 확장된다. 한 사람이 자신의 그림자를 투사하는 것을 멈추고 진정한 반응을 소유하기 시작하면 다른 이들도 그렇게 할 수 있는 허락을 얻게 된다. 융은 개인의 의식이 집단적 변형의 열쇠라고 믿었다. 그는 세상은 너에게 내가 누구인지 묻고 네가 모른다면 세상이 대신 말해줄 것이다 라고 썼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와 페르소나 아래에 있는 진정한 성격을 포함해 자신이 누구인지 알 때 당신은 세상의 투사에 면역이 된다. 동시에 당신은 자신의 진정성을 찾는 이들을 위한 등대가 된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할 용기는 다른 이들에게도 용기를 준다. 당신이 페르소나의 가면을 내려놓는 능력은 타인에게도 진정성을 시도할 안전을 제공한다. 이것이 성격 평가의 더 깊은 목적이다. 타인을 판단하거나 조종하기 위함이 아니라 인간의 심리적 패턴을 너무도 명확히 이해하여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융의 유산은 그의 구체적인 기법이나 이론이 아니었다. 그것은 의식에 대한 초대였다. 의식을 선택하고 연기보다 진정성을, 판단보다 이해를 선택하는 모든 사람은 인간 의식의 진화 자체에 기여한다. 칼 융이 누군가의 진정한 성격을 드러내는 두 가지로 지목한 그림자 투사와 페르소나 붕괴는 단지 타인을 읽기 위한 도구가 아니다. 그것들은 의식과 진정성을 향한 당신 자신의 여정을 비추는 거울이다. 융은 정상적인 것이 되는 것은 실패한 사람들의 궁극적 목표다 라고 썼다. 그러나 당신은 정상적이기 위해 여기 있는 것이 아니다. 당신은 의식하기 위해, 명확히 보기 위해, 깊이 이해하기 위해, 그리고 주변의 인간들과 진정으로 연결되기 위해 여기 있다. 누군가를 가혹하게 판단하는 자신을 발견할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그림자를 탐구할 기회를 얻는다. 누군가의 가면이 압박 속에서 미끄러지는 것을 볼 때마다 당신은 자신의 페르소나 방어를 점검할 수 있다. 심리적 통찰을 무기로 사용하고 싶은 충동을 억제할 때마다 당신은 무의식 대신 의식을 선택한다. 융은 진정한 자기성으로 향하는 여정이 개인이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작업이라고 이해했다. 그것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집단적 인간의식의 진화를 위한 일이기도 하다. 자신의 그림자를 마주하고 가면을 내려놓으며 무의식적으로 반응하는 대신 의식적으로 대응하려는 당신의 선택은 개인의 삶을 넘어 멀리까지 파문을 일으킨다. 당신은 융이 말한 문화 창조자가 된다. 인간관계와 의식에 대한 새로운 가능성을 몸소 보여주는 사람이다. 융이 발견한 이 두 가지 드러남은 성격 평가의 끝이 아니다. 그것은 성격 발달의 시작이며 당신 자신의 성격 발달이자 당신이 만나는 모든 이들의 의식에 대한 기여다. 그러니 투사를 지켜보라. 페르소나 붕괴를 알아차려라. 그러나 무엇보다도 그와 같은 명확한 시선을 자신에게로 돌려라. 왜냐하면 당신이 궁극적으로 형성하고 있는 성격은 다른 누군가의 것이 아니라 바로 당신 자신의 것이기 때문이다. 의식이 관계와 개인적 힘을 어떻게 변화시키는지 더 탐구하고 싶다면 공감자가 자기애적 인물의 어둠을 흡수하고 살아남은 후 어떤 존재가 되는지에 대한 내 영상을 확인해보라.
그곳에서 우리는 심리적 변형과 진정한 자기성에 대한 융의 통찰을 더 깊이 다룬다. 당신의 의식으로 향한 여정은 명확하게 보는 것에서 시작해 진정한 자신이 되는 것으로 끝난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다. 다음 차원에서 다시 만나자.